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장동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제가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응 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 그거는 바로 국민적 눈높이, 여기에 맞지 않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지금은 탈당했지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 물론 거기 근무하고서 뭐 퇴직금이라고 지금 김만배 씨 등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누가 봐도 당시 성남시가 주도해서 본인의 최측근인 유동규 씨가 기본적으로 실무적 설계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동규 씨가 최측근이라는 것도 부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 삭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도 사실은 뻔한 건데, 그 다음에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과 지금 황무성 전 사장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직권남용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내지는 이 시행사업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전 성남시장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 둘씩 지금 연일 튀어나오고 이재명 후보의 방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런데 뭐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또는 자기가 설계자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런 거는 난 몰랐다. 설계의 기본이 바로 민간이익과 공공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공공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핵심은 바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가 설계했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모르겠다? 관련 증거, 증언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문제다 그러는데, 이게 본인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이걸로 아마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인정할 수가 없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인정하면 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범법 행위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꼬이고 대응 방법에 아무리 잘해도 잊으려고 해도 남들이 콕콕 아픈 것을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는데 여권, 정부와 민주당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보니까 엊그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민간이익의 환수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게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얘기하는 거죠. 개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시행업자하고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해서 넣으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대장동에서 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데 뭘 개선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대장동 같은 일을 막으려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사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 같은 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민간업자한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 돌아가는 방식,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라도 막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또 어떤데요? 진성준 의원 22일 날 민관합동 토지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이걸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못 가져가도록 한다. 이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그렇게 따지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엄청나게 부풀리겠죠. 그러면 민간사업자의 비용 추계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서 승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럴 바에 공공개발하는 거지 왜 민간개발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 내지는 즉자적 대응. 그러니까 뭐 아프다 그러면 그냥 바로 고기에다가 뿌리는 거.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이 없이 그냥 여론만 호도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발상이다. 그런데 이것도 자 이렇게 이런 방안을 낼 것 같으면 그러면 우선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장동 같은 일은 잘못됐다 이건. 왜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한 이익이 넘어가는 조항을 삭제했느냐. 이걸 비판하고 나서 이런 법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박상혁 의원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26일 날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의 50 내지 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서민 주거 안정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환원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개발부담금, 이게 기부채납 등의 제도에 의해서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업체가 합의해서 자 이번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얼마를 할 것인가. 1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만저만한 이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이거의 일부를 SOC, 뭐 도로, 뭐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학교용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기부 체납하겠다.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하면 됩니다.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만들겠다고요? 응? 개발이익의 50 내지 60%를 개발부담금으로. 이건 결국 지금도 이렇게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낸다? 대장동 방지법인데 현재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대장동 방지법 안 만들어도 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었고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지금 현재 제도가 없어서 못합니까? 사람이 문제지. 그런데 바로 이런 법안을 또 냈다.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이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도 뭐 개선하겠다 뭐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이렇게 바꾸겠다 제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대장동 설계는 잘못됐다 이런 건데 대장동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겠다 또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같은 민주당입니다. 김종민 의원 어제 보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저께군요. 27일 이재명 후보가 성공한 사업이다. 최대치적이다. 이렇게 하는 이 프레임은 안 먹힌다고 본다.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 이거죠. 뇌물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다고 하면 전체를 책임져야 될 시장 입장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종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과 같은 시각, 이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도 대장동 방지법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장동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적 정서와 부합한다. 그리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이 국민의 눈높이에 더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이것이 결국 작년에 했던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결국 뭘 가져왔죠? 결국은 매물 잠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세 전환. 그래서 임대차 3법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보기엔 뭐 통과되지도 않겠지만 왜냐하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장이나 뭐 장관이나 뭐 또는 시행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이게
대장동 설계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이런 코미디 같은 현상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혹만 부추기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대장동 설계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게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은 또 그 부분을 빼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집권 여당도 사실상 대장동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그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검찰 수사도 불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수사 제대로 한 거야? 이제 뭐 조만간에 아마 대장동 수사에 관한 어느 정도의 결론 낼 것으로 봅니다. 아마 뭐 11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내겠죠? 거기서 이재명 집권당 후보에 대해서 딱 꼬리 자르기를 검찰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지금은 현재 65%에서 70% 정도입니다. 이게 아마 적어도 10%포인트 이상은 오를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런 현상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는 꿋꿋하게 끝까지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 사람들이 대장동 방지법을 내는 등 그거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거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바로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조국 사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태는 조국 사태 시즌2를 맡고 있는 것이다. 본인만 아니라고 주장하지 주변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주 강성 지지자들만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주변 사람 그리고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조차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결국 법원에 가서 하나 둘씩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재명 후보의 이것도 정부와 여당 사람들도 이재명 후보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은 근데 그걸 억지로 이재명 후보를 지금 수사를 통해서 빼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다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조국 사태 시즌2를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은 아닌데 이 이재명 후보 주장은 틀리다. 김종민 의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조국 사태랑 똑같다. 오늘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 다음에 권경애 전 참여연대, 전 민변 변호사죠. 민변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셋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놓고 자기네들 무슨 포럼을 하는데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세 사람들이 작년 조국 사태 때 그 진영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용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결국은 여권 또는 여권 진영 내에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 때처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 여당의 대장동 방지법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방지법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빠져나올 방법? 이재명 후보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가면서 인정을 하되 내가 일정한 선을 그어서 이거는 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배임이나 직권남용 이 혐의를 피할 길이 없어서 아마 끝까지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러면 끝까지 문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딜레마는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권의 딜레마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